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 예정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최근 시장을 보면은 정말 사견을 조금 더 첨가하자면 정말 할 만한 시장이다. 이런 구간에서 공격적인 매매를 안 한다면 언제 하느냐. 그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런 관점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 전략들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많은 분들이 어려운 구간을 잘 이겨내셨으니까 이제는 보답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자, 1년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힘들었죠. 22년, 1년 넘게 1년 내내 시장이 내리는데 이런 구간에서 개별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재간은 없다. 웬만한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1년이 넘게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데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쵸? 심지어 고점 대비 지수가 40%가 넘게 밀렸습니다.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40% 넘게 밀리는데 웬만한 개별 종목들은 반의 반토막 이상이 났죠. 그런 구간에서 개별 개인 투자자들이 버틴다.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열의 7, 8명은 이탈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남아있는 2, 3명도 억지로 물려서 남아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이런 저점을 깨고 이탈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여러 정황상, 여러 데이터상 이제는 바닥을 잡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나. 꼭 잊지 마셔야 될 점은 주식시장에서 바닥은 악재들이 소멸되는 그런 구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악재들이 소멸이 됐다면 이미 지수는 굉장히 높은 구간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의 바닥은 최악의 구간이 지나는 구간에서 나온다. 저는 지금의 구간이 완벽하게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지만 최악의 구간은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저점 이탈은 없을 거라고 간주를 하고 하단이 막혀 있다면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동안 내려온 폭이 깊었기에 충분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공격적으로 세팅을 해도 괜찮은 타이밍이 온 거라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야말로 미친 매매 전략이겠죠. 자, 최근의 시장 분위기는 이런 근거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1년 넘게 시장을 하락을 이끈 가장 큰 1순위는 바로 누가 뭐래도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속도였죠. 하지만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드디어 파월 의장 입속에서 조정을 할 거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 금리 인상이 멈춘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서히 완만하게. 그렇다는 건 누가 봐도 최악의 구간은 지난 만큼 어느 정도 시장의 바닥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한 이유겠죠. 또한 거기에 우리나라 고유만행이 갖고 있는 금투세, 악재가 있지만 여야, 정부와 야당은 이미 2년 유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건 당연히 12월 9일이 데드라인이지만 2년 유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악재마저 해소가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산타 랠리가 연말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타이밍에 진입하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글로벌적으로 갖고 있는 종전론까지 어느 정도 이슈만 된다면 정말 도화산에 불이 붙듯이 전 세계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높은 추가적인 상승을 V자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매매 전략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 물론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고점까지 다이렉트로 우상향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할 만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속도가 문제인 거지 결국에는 조정을 받을 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 상황이 그런 근거들이 여러 가지 도출이 되었고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현명한 투자자 분들이라면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 전략을 한번 준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앞으로도 수없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원전 관련 테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형님벌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더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준비해 보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상 원전 관련 테마의 이슈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원전 관련 테마를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는 아이덴티티 정책이라는 거죠.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바로 원전 관련 산업입니다. 말 그대로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높은 빈도수를 자랑하면서 뉴스에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재료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만한 재료를 갖고 있는 테마나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 자, 또 다른 이슈로 실적이죠. 앞으로 원전 관련 이슈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수주가 엄청난 수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폴란드 수주부터 해서 앞으로 체코, 사우디, 오늘은 또 베트남, 조만간에 루마니아, 네덜란드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 숫자가 찍히는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산업, 관련 종목들은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최근에 웨스팅하우스와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도 있지만 웨스팅하우스와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반대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경쟁자이기도 하면서도 또 어떤 날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인 것처럼 마치 합심을 해가지고 좋은 전략적 파트너가 되기도 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죠. 웨스팅하우스가 단독 입찰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독 입찰을 통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레벨에 있는 회사는 아니죠. 결국에는 하청을 줘야 되는데 그 하청을 받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핵심이 두산 에너빌리티죠.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각 나라의 원전 수주를 경쟁을 하지만 경쟁에서 설령 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이상 신호는 들어올 리가 없다.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산업들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원전 관련 산업의 또 발전 방향이 좋다고 보는 이유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IRA법 아시죠? 사실 원전 세제 혜택이 부각이 안 됐을 뿐이지 이 IRA 인플레이션 법에도 이 원전 관련 수주 혜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을 밀어주는 상황, 우리나라 정부의 아이덴티티, 앞으로 나올 재료와 이슈가 무궁무진하다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해당 관련 종목들을 당연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높게 주가가 올려서 이런 하이 레벨에 위치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구간에서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주식의 가장 큰 적은 가격입니다. 높은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면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종목의 원전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자 주식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것이 중요하죠. 재료와 정부 정책, 앞으로의 비전도 좋은데 가격까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대장주이자 큰형님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 이평선을 넘어가야 되는 단기적인 숙제가 남아 있지만
이런 부분만 시원하게 뚫고 나가준다면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나올 재료가 무궁무진하다. 현 정권상 아이덴티 산업으로 밀고 있는 원전 관련 정책이 사그라들 가능성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중장기 이상의 투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물론 갈 길이 아직 멀리 남아있고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살아는 나고 있지만 많은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 테마가 한번 이슈가 붙으면 예전에 이런 상승이 크게 나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나올 재료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형적인 수급주죠. 수급이 받쳐주는지 자, 최근에 수급은 외국인 기관들 수급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연기금 수급도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은 나간 것보다 들어와준 금액이 훨씬 더 높죠.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급만 받쳐주고 이슈몰이만 된다면 충분히 예전의 명성을 찾아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자, 원전 관련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대형주 중심의 매매를 원하신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세력주 위주의 매매를 원하신다면 G2파워, 한신기계. 최근에는 G2파워, 한신기계의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걸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와중에도 일진파워, 우진, 또 에너토크 같은 조금 더 가벼우면서 원전 관련 테마를 짙게 띄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원전 테마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때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런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셔서 어느 날 단체, 테마 전체가 움직이는 날 아마도 그날의 시장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앞으로의 비전도 굉장히 높은 만큼 지켜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준비해 보신다면 충분히 높은 성과,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지만 조만간에 또 좋은 주가 움직임이 곧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 받쳐준다면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런 관점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앞으로 좋은 종목들과 매매 전략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쵸? 1년 넘게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또 매매를 하시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을 잘 버티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또 보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장이 열리기를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만큼 영상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 서로 공유해드리고 좋은 높은 수익률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